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효과적인 면접 스피치로 자신감 키우기 강의를 진행할 강사 송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공산업에 대해서 지금 취업 준비하시거나 이쪽으로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항공산업에 맞는 스피치를 연습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은 실제 면접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실제 진행할 수 있는 목차 그리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송진원 강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하고는 실제 항공 관련 다양한 일자리에서 만나보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컨설팅, 면접, 자기소개서 등을 강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최근 비정규직,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이라는 책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와 더 좋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커리어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이 강의의 목표를 한번 보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스피치라고 하면 대부분 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또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 감을 잡기가 좀 어려운데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스피치 전략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말하기, 내용, 말하기 템플릿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어떤 면접 답변,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답변을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취업 현장에서 어떤 식의 스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결국 스피치라는 것은 뭔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있어서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는 여러 스킬들도 말씀드릴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항공산업에서 왜 이 스피치가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짚고 넘어가 볼게요. 보통 내가 지상직이 되고 싶다 또는 내가 이 항공 서비스를 하고 싶다 또는 항공 관련 정비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있는 단어를 보면 고객 만족, 그리고 고객 행복 이렇게 소프트한 얘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실제 붙는 분들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고객 만족을 이룰 것인지 어떤 식으로 고객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단순히 고객 만족과 고객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원한다 라는 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설득적인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실제 항공산업에 취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상적인 접근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역량을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 항공 산업에서 스피치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장을 또 넘어가 보면요. 다음에는 이제 콘텐츠입니다. 실제 제가 어떤 식으로 알려드릴 거냐면요. 스피치 잘하기 알려드리고 발표 잘하기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설득의 원리 말씀드리고 이후로 그 외의 스피치 스킬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피치 잘하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어떤 면접 질문이 나오더라도 말하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말하기 좋은 구조.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내가 여기에 맞춰서 답변하겠다. 이런 마음속의 템플릿이라고 하는데요. 그 템플릿을 갖추어 놓으면 실제 당황스럽지 않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그 구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말하고 두 번째는 명확한 근거 있게 말하고요. 세 번째는 마무리를 확실하게 짓는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들어주고 다시 한번 마무리를 확실하게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습을 실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는 매일에 적용하셔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예시도 그래서 실전에 쓰일 수 있는 것부터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스피치 말하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예시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바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주 중요한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원 동기가 뭡니까? 또는 최근에 읽은 책이 뭡니까? 또는 항공산업에 왜 지원하셨어요? 어떤 영향이 있으시죠? 장단점이 뭡니까? 입사 후 포부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게 다 퀘스천이죠. 질문입니다. 결국에 면접에서의 취업 스피치는요. 묻는 바에 대해서, 퀘스천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퀘스천에 대해서 대답부터 하는 앤서를 먼저 하고요. 앤서에 대한 백업, 근거를 들어주고 다시 한번 대답으로 방점을 찍는다. 그게 기본 스피치의 세 가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A-로 말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앤서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결국에는 지원 동기가 뭡니까? 물어봤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지원 동기는 뭡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최근에 읽은 책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면 최근에 읽은 책은 뭡니다라고 얘기해주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굽니다.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 면접장에서 떨어지는 10명 중에 8명을 분석해보면 묻는 바에 대답을 하지 못해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를 물어봤는데 A를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뭐 협력해봤던 경험 있으십니까? 물어봤는데 막 그 상황 설명만 하다 끝나고 또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직무 관련 이슈를 물어봤는데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렇게 묻는 바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묻는 바에 대한 대답만 잘해도 일단 상위 20%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10명 중에 8명이 실제 묻는 바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해서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툴을 이해하시면 기본적으로 상위 20%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답했으면 그 다음에 근거를 들어줘야겠죠. 예를 들어 지원 동기가 뭐냐는 질문에 지원 동기는 뭡니다라고 얘기해주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백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업은 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본론. 네, 그래서 본론에는 한 두세 가지 정도 들어가면 논리가 구체적이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시까지 해줬다. 만약 본론까지 제시해줬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결론이 되겠죠. 네, 글을 마무리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A 다시 한번 그래서 제 지원 동기가 이렇습니다라고 글에 방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말에 방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했던 말을 조금 다시 한번 해서 그래서 제가 지원한 동기가 이겁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A, B, A 비중은요 20대, 60대, 20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초를 말한다고 하면 20초 정도를 서론에 얘기하시고 60초 정도를 본론에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20초 정도를 결론에 얘기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항상 대답부터 하고 그거에 대한 백업을 들어주고 다시 한번 대답하는 게 기본적인 스피치의 구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죠? 제가 이거에 따라서 실전 예시들을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A, B, A-는 기본적으로 20대, 60대, 20의 비율로 말한다. 바로 예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빨간색을 한번 집중해 봐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결국에 이 마른 목골,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말할 때는 항상 대답은 짧게, 결론도 짧게, 풍부해야 되는 것은 본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실 때는 마른 목골로 내 답변을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피치 특강을 통해서 어떠한 점을 배우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 스피치 특강을 통해서 이런 점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대답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본론은 좀 어려우니까요.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스피치 특강을 통해 이런 걸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는 스피치 특강을 통해 배우고 싶은 점은 어떤 점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결론은 그래서 스피치 특강을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백업, 소위 본론을 얘기하시면 되는데 본론에서는 제가 지금 대답할 때 두 가지 정도 넣었죠. 동그라미 하나도 넣었고 네모 하나도 넣었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거는 동그라미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 주시고 네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스피치 특강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점이 뭡니까? 물어보면 스피치 특강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점은 말하는 이론에 대한 내용과 면접 팁을 배우고 싶습니다. 두 가지 얘기한 거죠. 그럼 본론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본론이 당연히 말하는 이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면접 팁에 대한 게 나오게 되겠죠.
네, 다시 한번 해보면 A부터 다시 해볼게요. 네, 스피치 특강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은요. 면접에 대한 이론과 죄송해요. 말하는 이론. PPT 뒤로 넘길까요 혹시? 제가 넘기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진행할까요? 네. 네, 스피치 특강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게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은 스피치 특강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은 말하기 이론과 면접 팁입니다. 먼저 말하기 이론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부분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이론을 배운 다음엔요. 실전, 제가 곧 앞두고 취업을 할 건데요. 그럼 면접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 이론을 바탕으로 면접에 대해서 떨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스피치 특강을 통해 이루고 싶은 건요. 최종 합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말할 때 이렇게 적어보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본론은 하나 정도 얘기하는 것보다 두세 개 정도 나눠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대답할 때 처음에 한 두세 개 정도를 깔아두시면 그거에 이어서 바로 본론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예제를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피치 특강을 통해 어떤 점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먼저 배우고 싶은 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초보도 말할 수 있게 차근차근 이게 초보도 할 수 있는 초보에 대한 내용 배우고 싶고 초급 내용 배우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발표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중급 스킬도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본론은 당연히 초보에 대한 내용 하나, 그다음 중급에 대한 내용 하나 나야겠죠. 초보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스피치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좀 내가 초보기 때문에 먼저 한번 걸음마부터 배우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걸음마를 떼게 되면 그 다음에는 면접이나 PT 면접처럼 또는 토론 면접 어려운 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는 최종 합격까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 말씀하실 때는 A, B, A-로 대답한다. 어떤 게 나오더라도요. 이렇게도 또 할 수 있겠죠. 네, 스피치 통해서 배우고 싶은 건요. 첫 번째 자신감을 좀 향상시키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나 낯선 환경 속에서도 제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자신감 향상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낯선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두 번째 나와야겠죠. 첫 번째, 제 말을 못하니까 일단 자신감이 없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먼저 말하는 법을 배워서 제 자신감을 키우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발표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 외에도 남들한테도 제 자신이 좀 돋보이게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는 실제 그것 때문에 스피치 특강을 신청한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서론과 결론은 짧게 그 다음에 본론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상으로 구성하시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제, 최근에 읽은 책이 뭡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럼 대답이 어떻게 나야 됩니까? 네, 그렇죠. 최근에 읽은 책은 뭡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읽은 책이 뭡니다 하고 딱 얘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면접에서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것들은 최근에 읽은 책이 뭔지 궁금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 어떤 거를 느꼈고 어떤 것을 습득했는지 궁금한 거니까 읽은 책에 대해서 한 두 개 정도 한번 파악해 보는 거죠. 맞죠? 그래서 두 개 정도 넣어보는 거예요. 뭐가 됐건 간에. 그 다음에 결론은 뭡니까? 결론 쉽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 감명 깊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본론만 들어가면 또 구체화해 볼 수 있겠죠.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읽은 책은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네, 아무거나 얘기하셔도 돼요. 어떤 걸 읽었느냐는 면접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사실 면접에서는 이 본론이 꽃이 되겠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감명 깊었던 이유는요. 첫 번째 줄거리가 어떤 부분이 어떻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헤르미온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 머글이라는 인간과 그 다음에 실제 마법사 집단간의 그 설정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해리포터 시리즈가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두 개 이상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것들을 계속 연습을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일상의 소재부터, 일상에 말할 수 있는 것부터 얘기해서 차근차근 좀 난이도를 높여가 볼게요. 자, 주말에 주로 어떤 거 하고 보내세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맞죠? 여러분 뭐 소개팅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고 친구 사이에 또는 선후배 사이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주말에는요 보통 이러고 놉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론에 얘기할 것들은 두 가지 얘기한댔죠? 어떻게 얘기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맞죠? 뭐 오전에는 게임하고 놀고요. 오후에는 산책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주말에는 TV를 보고 또는 자기 전에는 뭐 어떤 거 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주말에는 보통은 축구하고 놀고요. 또는 저녁에는 책을 읽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주말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건데 그것들 두 개로 한번 쪼개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정도로 얘기해 보는 거예요. 꼭 첫째, 둘째 하지 않아도 내 논리가 한번 쪼개서 얘기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 주말에 뭐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저 주말에 놀아요 하는 것보다 뭐 하고 노는지를 설명하는 게 스피치의 기본이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면접관 분들은 여러분들이 대답만 잘해도 상위 20%라고 말씀드렸고 구조적으로 사고만 잘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구조적인 말하기 가능하니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주말에는요 보통 쉬어요. 대답하는 거죠. 근데 쉬는 거를 한번 두 개 나눠보는 거죠. 점심 먹기 전에는 보통 낮잠을 늦게까지 자고요. 오후에는 밀린 넷플릭스나 예능 그리고 영화를 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쉬는 걸 두 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은 금방 가네요. 라고 하는 거죠. 오후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넷플릭스 발음. 네. 네, 오후에는 밀린 넷플릭스, 예능, 그리고 영화를 봐요. 그래서 주말은 금방 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내가 하는 활동들을 한번 구분해 보는 거죠. 오전, 오후로 구분하셔도 좋고, 주로는 이렇게 하고, 가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거 하나, 가끔 하는 거 하나 구분하셔도 좋고, 스피치의 기본은 뭐라고요? 항상 나눈다. 내가 하는 활동들을 나눠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좀 난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지원하는 하나 회사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에어프레미아라는 실제 새로 생긴 항공사를 기반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지원하는 회사의 동기가 뭡니까? 지원 동기가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은 A 회사에 지원한 동기는 뭡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네, 뭡니다. 그래서 이 뭡니다를 두 가지로 나눠보는 게 여러분들의 핵심이다. 두 가지 어떻게 나누는지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결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한 겁니다. 끝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요. 대답하고 결론은 면접관이 이미 대답을 줬어요. 맞죠? 그 질문을 그냥 따라하기만 하는 거죠. 그럼 본론을 어떻게 구조화할 건지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자, 에어프레미아 지원 동기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에어프레미아의 지원 동기는 오늘의 비행에서 최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내일의 더 높은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내일의 더 높은 만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오늘하고 내일로 제가 구분해 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에어프레미아는 오늘 당장의 서비스를 통해 내일의 재고객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최상의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에 집중할 것이고요. 항상 자기 개발과 혁신 그리고 목표 달성에 대한 원칙을 통해서 내일은 더 좋은 서비스와 더 좋은 만족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프레미아의 현재 출발점에 같이 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하다. 저는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오늘은 어떻게 할 거고 내일은 어떻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분은 입사한다면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기여할 것이고요. 외부적으로 이렇게 기여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입사 후 전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지원했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포부를 가지고 지원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번 볼게요. 장단점 뭡니까? 여긴 아주 친절하네요. 맞죠? 장점, 단점을 물어봤으니까 본론의 두 가지 어떻게 구조할 수 있겠습니까? 장점은 뭐고요? 단점이 뭡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답부터 해보면 저의 장점은 어떤 것이고요? 단점은 뭡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장점이 발휘된 사례가 이렇고요. 단점으로 뭔가 실패했던 경험이 이건데 이렇게 보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사 후에 장점을 이렇게 살리고 단점을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보면 장점, 단점 어떤 거 고를까요, 선생님?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의 트렌드는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한 게 대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꾸밈이시 얘기하지 말고요. 내가 어떤 점들을 좀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점들에 강점이 있는지를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단점도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고 그래서 장점이 발휘됐던 사례 하나, 장점으로 실패했는데 이에 대한 보완 노력 하나를 여러분들의 본론에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물 누군가요? 쉽죠. 이제 존경하는 인물은 뭐 누굽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존경하는 인물을 왜 존경하는지를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는 거죠. 존경하는 이유 1, 존경하는 이유 2. 그래서 제가 이런 점 때문에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은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입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철저한 애국심과 희생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전술과 지형 파악 등 전문적인 역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입사 후에 이순신 장군님의 이런 점들을 본받아서 저 또한 이 회사에 희생하고 이 회사의 로열티를 바탕으로 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역시나 나눈 것은 인격적인 거 하나, 기술적인 거 하나 이렇게 나눈 거죠. 제가 어떻게 나누는지는 말씀 다 드릴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1분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러면 1분 자기소개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키워드를 하나 정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뭡니다라고 먼저 저를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저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뭡니다라고 먼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얻게 된 사례를 먼저 설명하시고 그 키워드를 어떻게 회사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서 본론에 두 가지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결론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입사 후 이런 식으로 1분 자기소개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질문. 도전을 통해서 실패를 극복하고 목표를 이뤘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하면 제가 도전을 통해서 목표를 이룬 경험은 뭡니다 라고 먼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건 쉽죠. 이제 결론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본론에 구조화만 하면 되겠죠. 본론에서는 이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들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도전했던 포인트하고 그때 목표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했던 실패를 무릅쓰고 열심히 도전했던 계기에 대한 설명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경험을 물어보면 항상 그 당시 경험에 대한 내용 플러스 계기가 같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팀을 위해서, 팀 프로젝트 관련 만약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 팀을 위해서 헌신했던 경험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네, 제가 2학년 때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 헌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결론에는 그래서 제가 이런 팀에 이런 기여를 했고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쉽죠? 이제 서론하고 결론은 이미 면접관이 힌트를 다 줬죠. 면접관의 말을 리프레이징만 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본론은 아까 전에 경험 물어본 건 역시나 경험을 물어보면 계기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팀의 이제 과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기여했던 포인트가 뭐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열심히 팀을 위해서 헌신하고 공감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의도를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팀을 위해 헌신했던 경험은 이건데요. 그때 이런 헌신들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입사 후에 이런 팀워크를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질문. 회사 선택할 때 기준이 있으실 건데 기준이 뭡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회사 선택할 때 기준은 뭡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 땡땡땡을 두 가지 나눈다 라고 설명하시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땡땡땡의 기준에 따라서 제가 이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 기준은 회사마다 또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서 하나를 선택할 때, 예를 들어 열정의 가치다 그러면 이 회사가 열정을 어떤 식으로 발휘하고 있는지 2개 정도 파악해 보시고, 또는 이 회사의 선택 기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면 역량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2가지로 나눠서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마른 목골로 내가 제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제가 회사 이 항공산업의 A사를 선택한 기준은 고객에게 유형의 편리와 무형의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형의 편리 관련 이 회사는 현재 다양한 국적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곳에 이제 연계를 하면서 우리가 편리하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항공적 편리함을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고객의 행복을 같이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유무형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저희 가치관과 맞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역시나 무형, 유형으로 나눠본 거죠. 여러분들도 뭔가 할 때 항상 본론을 쪼개서 마른 목골로
얘는 마른 먹골로 지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 어떻게 됩니까? 대한항공의 지상직의 입사 후 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고요. 중장기적으로 이렇습니다. 하셔도 괜찮고요. 입사 후 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기여할 것이고요. 외부적으로 이렇게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됐고, 입사 후 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격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또는 업무적으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시를 들자면 내부, 외부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지상직 입사 후 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부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외부적으로는요, 각국의 코로나 규제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화물 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여객산업 외 포트폴리오를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안정적인 매출 성과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 최상의 서비스와 사업 다각화에 기여하는 그런 인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대답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대답은 내 의견이 아니고 면접관이 물어본 거를 다시 한번 대답하면 되기 때문에 면접관이 물어본 걸 리프레이징만 하면 된다. 그러면 서론하고 결론을 할 수 있는 거죠.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론은 어떻게 나눕니까? 본론을 2개 정도 또는 3개 정도 나누면 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좋은 답변은 이 황금 마름모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생각하시면 된다. 그럼 제가 이 백업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나눌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이 미시 이론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내용이 조금 이론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보면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상호 2개가 다르게 그러면서 2개가 균형 있게 제안하는 방법을 이 MEC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뭐 구글이나 네이버 등 포털에 찾아보시면 충분히 나오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 2가지를 나눌 때 균형 있게 나눈다는 관점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쪼갤 것인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겠죠. 항공산업을 구분해 보세요 하면 항공산업은 크게 LCC와 FSC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와 그 다음에 일반 항공사로 나뉜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고객의 만족을 2가지로 정해 보세요 하면 고객의 만족은 크게 2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행복이고 두 번째는 고객 비행 안전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가지가 균형이 있고 그러면서도 차별화되게끔 대답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의 서비스 단계를 구분해 보세요 라고 하면 고객의 서비스는 크게 탑승 전과 탑승 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고객의 집단을 한번 세분화해 보세요. 고객의 집단은 먼저 국내 고객과 해외 고객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 회사를 분석해 보세요 하면 이 항공사는 여객 사업과 화물 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겠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교내 활동, 교외 활동, 내부, 외부. 근데 여기에 내부, 중장기 하면 되나요? 뭔가 균형이 안 맞죠? 맞죠? 균형이 안 맞습니다. 내부, 단기 안 맞죠? 맞죠? 내부, 종합 안 맞습니다. 내부, 외부 딱 맞죠? 더 이상 다른 게 없죠? 그래서 합리적이다. 본론을 쪼갤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일 또는 과거, 현재 나눠볼 수 있겠죠? 오전, 오후 나눠볼 수 있겠죠? 초급, 중급 항상 여러분들이 논리적이게 말하려면 이 쪼갤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쪼갤 수 있는지 고민할 건데 그 기초적인 툴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 개별 나눠볼 수 있겠죠?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물어보면 종합적으로는 이 회사는 여객 운송업인데 개별적으로 보면 여객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 F&B, 이 식음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화물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맞죠? 정량, 정성 뭔가 셀 수 있는 부분과 셀 수 없는 부분 나눠볼 수 있겠죠. 국내, 해외, 현재, 미래, 단기, 중장기, 효율, 효과 그리고 생각과 행동 내 생각은 이러한데 행동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이론과 실습 그리고 긍정과 부정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충분히 A, B, A-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내용 뭐 들어간다? 내용은 미시하게 단기, 중장기 또는 내부, 외부 그리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말할 수 있는 기초는 갖췄고요. 이 강의 이후에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연습할 수 있는 툴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스피치를 하려면
구조적으로 심플하게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이 심플하게 머리를 준비할 수 있는 툴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정돈의 툴 바로 마인드맵이라는 것입니다. 마인드맵 바로 예시를 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마인드맵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구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부, 외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게 이제 마인드맵 툴입니다. 미팅을 한다고 하면 미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회의 주제, 그리고 아이디어, 해야 될 것들, 이런 식으로 내가 할 것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렌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효과도 봐야 되고, 나올 때, 귀국할 때 정보도 알아야 되고, 출발할 때 정보도 알아야 되고, 출발 전에 것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행 준비라는 것을 6가지 갈래로 구분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마인드맵인데요. 이 마인드맵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엑스마인드라는 것인데 무료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건데요. 써보시고 괜찮으시면 유료로 전환을 하실 수 있더라도 이 엑스마인드 2020이라는 걸 다운받으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실제 이런 툴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 준비, 중간에 면접 준비라고 여기다 써놓고 1분 자기소개 써놓고 지원 동기, 직무상 강점, 이런 것들을 A, B, A-로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시면 훨씬 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내가 말할 수 있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스피치에 대한 기본적인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설득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결국에는 스피치는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말하기 위한 방법들이고, 내용도 제가 어떻게 구조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 스피치 전에 어쨌든 이 스피치의 목적은 나를 채용해 주세요, 내가 이 회사에 맞는 인재입니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설득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득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꼭 해야 되는 사안인데,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2400년을 거슬러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설득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2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나를, 타인을 설득할 때는 이 3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수사학, The Art of Rhetoric이라는 걸 쓰셨는데, 그게 남한테 설득하는, 나하고 대치된 상황에서 타인을 설득하는 방법론이고, 뭔가 타인에게 긍정적이고 내가 원하는 의도를 설득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한 학문이 바로 수사학이라는 겁니다. 수사학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설득할 때 크게 3가지가 필요하다는 걸로 집결이 됩니다. 먼저 어떤 게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먼저 로고스는 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로직 아시죠, 여러분들? 로직. 그래서 내가 설득할 때는 뭔가 이성적으로 뭔가 설득해야 된다. 두 번째, 파토스. 여러분 심패시, 연민, 이런 단어 아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감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성도 있어야 되고 감성도 있어야 된다. 결국에 듣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에토스, 바로 인성입니다. 면접에는 중요한데요.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친절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뭔가 타인을 도와본 경험도 없고 한데, 면접장에서 저는 타인을 도울 수 있겠습니다, 타인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면접관들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내가 인격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면접관들도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로고스라는 건요, 로직의 이제 어원인데, 보면 이제 상대방에게 사실 내가 이제 관련 전공을 했다, 또는 관련 자격증이 있다, 또는 관련해서 뭔가 숫자로 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로고스가 되겠고요. 실제 사람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로고스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취업 스피치를 하실 때 로고스에 대한 부분은 말하기 방식,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논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뭔가 논리적이라고 느껴지죠. 말하는 게 논리적이라고 느껴지셨습니다. 그거 자체만으로 이미 스피치의 말하기 방법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료라든지 수치를 활용하는 걸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기업 분석하셔야겠죠. 경쟁사 분석하셔야겠죠.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면 기업에 대한 분석, 직무에 대한 분석, 그리고 체계적인 A, B A 말하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파토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입니다. 상대방 누굽니까? 면접 보는 평가자입니다. 평가자.
평가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거예요. 면접관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한다. 아까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묻는 바에 대한 대답을 해라. 그게 기본적으로 이 파토스의 기본이다.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득의 기본이 된다.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인재상도 파악해야 되고 조직 문화도 파악해야 되고 직무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기업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토스라고 하면 저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자신감 있는 태도, 그리고 평소에 내가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얘기한다. 그리고 평소에 타인에게도 좀 친절하고 동시에 친구들의 공감도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연마가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서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그 외의 취업 스킬들을 보면 일단 적극적인 경청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말도 잘하는 걸 중요하지만 면접관이 이걸 왜 물어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도를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A, B, A-에 대해서 의거해서 말씀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묻는 바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스피치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떨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은 이제 할 수 있겠다. 말은 선생님이 알려주신 A, B, A-로 할 수 있겠는데 나 너무 떨린다. 어떻게 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죠. 자, 떨리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이 파워포즈를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이 여성분께서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면접이라든지 뭔가 사람을 떨리게 하는, 사람을 긴장하게 하는 그 상황에 대한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걸 발견했냐면 면접 보기 전에 이런 떨리는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2분 정도만 몸을 이렇게 펼치는 거죠. 몸을 이렇게 펼쳐서 뭔가 자신감 있는 태도, 내가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거를 2분만 하고 들어가도 자신감이 나도 모르게 생성된다. 나도 모르는 승리의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하셨냐면요. 떨리는 분들 있죠? 떨리는 분들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통 이러고 있죠? 어떻게 하죠? 막 떨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리를 넓게 차지해라. 이러고 있어 보는 거죠. 이러고 있거나 또는 이렇게 뭔가 호흡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 내 자신을 크게 동물들도 여러분들 동물들도 뭔가 위협 상황에 닥치면 여러분들 코브라 분들이 아니죠 코브라들도 갑자기 막 이렇게 목을 펴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고릴라들도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 우승한 사람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몸을 크게 하죠.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해도 자신감이 생성된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2분 정도만 화장실에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파워포즈, 여성분들은 원더우먼 자세, 남자분들은 슈퍼맨 자세 하고만 자신감이 생성된다. 실제 해보세요. 저는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얘기하시기로 5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열정적인 자세, 그러면서도 편안한 자세. 이러려면 떨지 않아야겠죠? 그 다음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지원자가 좋다.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면접관의 말을 잘 들어주고 면접관이 원하는 답변을 해주고 이게 이제 매력적이라고 캡티베이팅이라고 하는데요. 4번째는 그러면서 진실되게 그러면서 자신감 있게 이 5가지가 이 뭐 별거 아니라고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어떤 답변을 하느냐 보다 이 사람의 프레젠스 자체 존재 자체가 이 사람을 구성한다 라고 해서 5가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실제 과학적 증명을 했었죠. 열정적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온리 이 자리를 위해 온리 이 회사를 위해 준비했다 이런 느낌이 팍팍 나줘야 된다는 거죠. 2번째, 그러면서도 편안하게 진중하게 내가 면접관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나는 면접관이 물어보시는 것들 친절하게 답변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요. 3번째는 그러면서 설득적이면서 미소 또는 여러분들이 호감 가는 스마일 미소 중요하다는 거가 되겠죠. 4번째는 진실된 자세. 너무 이제 만약에 답변이 안 떠오르면 죄송합니다만 5초 또는 10초 정도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답변의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내 있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5번째, 자신감 있게 확신을 주는 말하기. 여러분들께서 내가 좀 자신감이 없는 말하기 스킬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방식은 유튜브에서
여성분들이라면 여성분 중에 좀 걸크러쉬하는 분들 계시죠? 말씀 되게 잘하시는 분들, 아나운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탤런트가 될 수도 있고 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분 찍으시고 그분의 말을 따라하세요. 남자분들도 역시나 뭐 강사라든지 배우라든지 그분의 말과 높낮이를 따라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체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벤치마킹을 내 몸에 체득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충분히 수많은 강사분들과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2분의 파워 포즈를 꼭 하셔서 여러분들이 존재 자체만으로 아우라가 나게끔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히 이 사람이 에너지가 넘쳐 보이게끔 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다 마쳤습니다. 요약을 1분 정도 하고 마칠 건데요. 일단 말하기의 기본 방식 A, B, A-로 말한다. 그것만으로도 상위 20%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1%가 되기 위해서는 A, B1, B2, A- 이 백업을 어떻게 구조화할 거냐 말씀드렸죠. 대답하고 결론 짓는 것은 어렵지 않다. 본론을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미시 이론, MEC 이론에 따라서 내부, 외부, 단기, 중장기, 이론, 실습, 초급, 중급, 이론과 이성과 감성 이런 식으로 항상 나눠서 생각해 본다. 꼭 첫째, 둘째 할 것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본론을 어떻게 구조할 건지 그에 따라서 황금 마름모를 만들면 스피치는 기본적으로 완성된다. 그 다음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말하기 방법인데 자신감 있게 말하기 단계인데 그때 벤치마킹 하라. 유튜브에 자신감 있어 보이고 파워풀한 강사 또는 배우 또는 아나운서 분들을 한 분 찍어서 그분들이 말하는 방식과 속도, 높낮이를 따라서 해본다. 그러면서 면접장 가기 전에 파워포즈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내 몸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들어간다. 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론부터 여러분들의 실전까지 면접 스피치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항공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얘기하는 고객 만족, 고객 행복이란 단어 대신에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적인 키워드와 자신감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언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명언인데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성공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도 느린 것 같지만 언제든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기 때문에 잘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송진원 노무사였고요. 유튜브에서 실제 커리어, 직업, 인사, 노무, 말하기 방법 이런 걸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 글로벌의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